자, 이어서 세 번째 타입으로 가볼게요. 음, 세 번째 타입은 수영도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수영도. 자, 그래서 대부분의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에 이 세 번째 타입을 이용해서 많이 해결을 하실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그렇죠? 일단은 당첨 제비가 3개고 총 10개가 들어있어요. 갑과 을 두 사람이 어떡한다? 갑을 순서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갑이 당첨되는 사건을 A, 그렇죠? 을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그렇죠?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뽑는 거에 따라서 조금 유형이 나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됐습니까? 갑이 먼저 뽑잖아요. 그렇죠? 뽑고 나서 그죠?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어요. 됐습니까?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 요런 경우를 우리는 복원 추출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복원 추출. 복원은 다시 집어넣는다는 말이고 추출은 뽑는다는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복원 추출하에서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률, 그렇죠? A. 사건 A는 누구죠? 갑이 당첨될 확률인 거죠. 얼마가 될까요? 그쵸? 10분의 3이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복원 추출하에서 두 번째 뽑는 B의 당첨 확률도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분의 3입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일 때는 그렇죠? 우리가 뭐 순서 뭐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심플한 거니까 요 정도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룰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번에는 갑이 뽑고 나서 다시 안 집어넣을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안 집어넣는 상황을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복원 추출. 되시겠죠? 자, 비복원 추출하에서 있습니까? 처음 뽑는 그죠? 갑이 당첨될 확률, 즉 PA는 변함이 없겠죠. 10분의 3인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뽑는 B의 당첨 확률이에요. 요거는 바로 계산을 하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상황이 그죠? 나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자, 어떻게 상황이 나뉘어지느냐면은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 자, 갑이 당첨되는 거예요. 갑이 당첨이 되고 나서 을도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 갑이 당첨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을이 당첨이 되시는 거예요. 을이 당첨이 안 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을이 당첨이 돼요. 그럼 을이 당첨이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는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뽑는 갑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인 거죠? 10분의 3이 되시는 거고. 자, 갑은 당첨이 됐어요. 비복원이죠. 을은 몇 개 중에서 뽑는 거죠? 그렇죠. 9개 중에서 뽑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당첨 제비는 몇 개가 있는 거죠? 2개가 남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시는 거죠? 90분의 6의 확률로 그렇죠? 갑이 당첨되고 을이 당첨이 될 거예요. 비복원 추출해서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갑은 당첨이 안 돼요. 갑이
당첨 안 될 확률은 10분의 7이겠죠. 6건의 확률이니까. 자, 그럼 이번에 역시 을은 9장 중에서 뽑는데 이번에는 당첨 제비가 3개나 있는 거죠. 곱하기. 그래서 여기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90분의 얼마가 되신다? 90분의 21이 되시겠죠. 그러면 을이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 2개를 더해서, 그쵸? 얼마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90분의, 그쵸? 27. 근데 약분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시는 거죠? 10분의 3이 나오시는구나. 되셨죠?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10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항상 같다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구조적으로 그죠? 요런 추출하에서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더라도 확률상으로는 먼저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의 유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단 2개의 차이는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때 A와 B, 자, 복원 추출해서 A와 B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두 사건이에요. 이때 우리는 얘네들을 독립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근데, 자, 이 사건 A와 B는 성격상으로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종속이라는 이름 하에서 관계를 맺게 될 거예요. 그거는 다음번 강의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서 비복원 추출하에서 B가 발생할 확률, 즉 을이 당첨될 확률, 즉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때 여기에 90분의 6이라는 아이는 그죠? 무슨 확률을 계산한 거죠? 90분의 6은 그렇죠? 여기는 확률을 계산했는데 어떤 확률을 계산한 거죠? 있습니까? 여기는 자,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동시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90분의 21이라는 확률은 어떤 확률을 계산한 걸까요? 그쵸? A라는 사건이 발생 안 하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 비복원 추출하에서 이런 상황에서 유형, 자, 물어보는 유형이 3가지 유형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걔를 우리는 유형 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 유형 1은 누구를 물어보냐면은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을이 당첨될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을이 당첨될 확률. 그렇죠? 일반적인 확률인 거죠. 그러면 유형 1은 자, 어떤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유형 1은 자, 그렇죠. 유형 1은 여기에서 요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요 확률. 그렇죠? 을이 당첨될 확률. 즉 P의 B를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P의 B는 어떻게 계산하죠? 각각의 케이스별로 계산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신다? 네, 더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걸 좀 옮길게요. 미안합니다. 요걸 유형 2번으로 갈 거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다시 보실 거고, 됐죠? 의리당시 유형 1은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유형 1은 자, 이런 걸 물어봐요. 유형 1은 예를 들어서 갑이 당첨되고 을도 당첨될 확률. 자, 이런 형태를 물어봐요. 얘가 유형 1이에요. 당첨될 확률. 그럼 우리가 여기 그린 거에서는 그렇죠? 어떤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이게 유형 1번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또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요거 각각을 물어보는 게 유형 1번이에요. 되셨죠? 자, 근데 반면에 자, 유형 2번은 아까 했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을이 당첨될 확률을 물어봐요. 있죠? 을이 당첨될 확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유형 2번은 누구를 물어보는 거다? 그렇죠? 요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형 2번이에요. 됐습니까? 자, 유형 1과 유형 2는 아직까지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확률이에요. 일반적인 확률.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확률이에요. 자, 근데 이제 유형 3이에요. 유형 3은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을 물어보시느냐면은 자, 요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을이 당첨되었을 때 그렇죠? 자, 누구? 갑도 당첨되었을 확률. 이렇게 물어봐요. 갑도 당첨되었을 확률. 되었을 확률. 그러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갑이 당첨될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정보로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아, 을이 당첨이 되었어 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이 되시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써볼게요. 원래 실제 풀 때는 이걸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가면서 쓰진 않을 거예요. 갑이 당첨될 확률이니까 갑이 당첨되는 사건이 A잖아요. A가 발생할 확률인데 어떤 조건 하에서?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시면 실은 또 여기서 찾기도 뭐 어렵지는 않은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써가면서 안 할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누가 들어가시는 거죠? 그냥 살펴만 보시는 거예요. 잘 봐요. 분모에는 PB가 들어가시는 거죠. 분자에는 P에 A 교 B가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자, 여기가 PB고 PA 교 B는 이거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예요. 그래서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실제 계산은 분모에 누가 들어가신다? 10분의 3이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10분의 3보다는 이걸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겠죠. 약분하시기가. 그래서 90분의 27분의 90분의 6이라고 이름표 붙여가면서 이렇게 찾아서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27분의 6입니다. 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유형인데 그럼 세 번째 유형은 자, 요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셔야 하느냐면은 있습니까? 어디를 쳐다보셔야 되느냐면은 여기 전체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기 전체를. 그래서 이 친구가 분모가 되시고 얘가 분모예요. 얘나 얘 중에서 또는 뭐 여러 개가 있으면 뭐 특정한 몇 개가 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쪽이 분모가 되시고 됐습니까? 이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분자가 되신다. 즉 이거를 전체로 봤을 때 그죠? 어떤 부분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할 때 케이스를 나누어서 그죠? 케이스를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서
전체 상황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수용도를 이용하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근데 자, 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수용도를 안 나타내셔도 되겠죠? 각각 그죠? 필요한 것들만 따로따로 그죠? 써서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유형 2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최종 결론을 그죠? 답을 내시면 되는 거고 유형 3은 요 테이블을 만드신 뒤에 이 수용도를 그리신 뒤에 자 얘를 분모로 하고 분자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렇게 타입이 나누어지신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되는지는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찾아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 볼게요.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예요. 자, 어떻게 하겠다 그랬냐면은 임의로 한 개씩 2번을 꺼내는 거예요. 처음 꺼내고 근데 다시 넣지 않는데요. 비복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뭐죠?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뽑을 때, 두 번째 뽑을 때가 있는데 여기도 흰 공이 나오시겠죠. 되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나누어 놓은 유형에 따르면 그렇죠? 몇 번째 유형인 거죠? 그렇죠. 얘는 유형 1번인 거예요. 1번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형 1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계산은 해놓고 가볼게요. 됐습니까?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죠? 10분의 6이 되시는 거고 곱하기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안 집어넣을 거니까 9분의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90분의 30이어서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유형 2번의 스타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주어져 있는 상황이 동일한데 물어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유형 2로 만드시면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임의로 한 개씩 2번의 공을 꺼낼 때 됐습니까? 어디서부터 달라지실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다 달라지시는 거예요. 꺼낼 때 자 이쪽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확률. 요까지는 상황 설명인 거죠. 아 이런 걸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어떤 걸 물어보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흰 공일 확률. 그러면 우리가 유형 2번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인데 나는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경우는 케이스가 그죠?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흰 공이 나오시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첫 번째는 검은 공이 나왔는데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들을 모두 다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6이 되실 거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5 여서 얘는 곱해 주시면 90분의 30이 되시는 거고 그렇죠? 처음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10분의 4가 되실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6이 되시겠죠. 곱하시면 여기는 90분의 얼마? 36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확률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그렇죠? 뭐라고 하시면 되겠죠? 90분의 66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유형은, 그럼 세 번째 유형으로 만약에 문항이 구성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거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왔을 때, 첫 번째에도 흰 공이었을 확률, 첫 번째도 흰 공이 나왔을 확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죠? 흰 공이 나왔을 확률.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도 뭘 그리셔야 되죠? 아, 이 테이블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수용도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쪽 부분을 쳐다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누가 전체가 되시는 거냐면은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에서 됐습니까? 얘가 누구죠? 흰 공이 나온 거예요. 90분의 66의 확률로. 근데 처음에도 흰 공이 나왔을 확률을 물어보니까 분자에 얘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얘는 몇 분의 몇이라고 하면 되죠? 분자끼리만 보시면 되죠. 66분의 30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분은 하시면 되고. 유형 1, 유형 2, 유형 3의 그죠? 차이점을 아실 수 있겠죠. 자, 또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 설명이 주어질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는 거죠? 자, 두 상자 중 한 상자를 택해서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는 확률이에요. 됐습니까? 자, 어떤 확률을 물어보냐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이에요. 지금 나왔을 때라는 어떤 정보를 준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상자 A에서 2개가 나왔을 때 이건 걸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 번 유형일까요? 유형 3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유형 3. 자, 유형 1부터 먼저 해보고 갈게요. 그럼 만약에 유형 1의 형태로 문제를 물어본다면 빨간색 부분이 바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시느냐면은 상자 A를 선택하고 됐습니까? 말을 좀 부드럽게 할게요. 선택하여 됐습니까?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을 확률. 검은 공 1개를 뽑을 확률. 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1번 유형이 되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아, A를 택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어떻게 택하느냐면 임의로 택한대요. 임의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한다는 말은 확률이 반반이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될 확률은 A를 택한 뒤에 그쵸?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A를 택할 확률이 얼마인 거죠? 2분의 1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A를 택했을 때 A에는 공이 6개가 들어있죠. 이 중에서 2개를 뽑을 거예요. 6C 2가 되실 거고, 그렇죠? 분자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우선 흰 공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얘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됐습니까?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유형 2번으로 내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유형 2번이에요. 유형 2번은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빨간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흰 공, 그죠? 흰 공 한 개에 검은 공 한 개를 뽑을 확률을 물어봐요.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 그러면 우리는 2가지 케이스가 생기시겠죠. 그래서 수용도를 그리신다 이거예요. A 상자를 선택하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실 수 있어요. 반면에 B 상자를 택하고 2개를 뽑았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산수를, 네, 산수는 생략하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합니다. A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이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검은 거 4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곱하시면 계산을 하시면 이 친구가 알파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의 확률로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B를 선택하면 상자 B에는 공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와야 돼요. 흰 거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검은 거 2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시면 돼요. 얘를 계산하면 베타가 되시겠죠. 그런데 유형 2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2개를 더하셔가지고, 그렇죠? 여기를 감마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감마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유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유형 3은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유형 3도 역시 우리는 어떤 테이블을 만드셔야 돼요? 유형 3을 풀 때도 네, 물론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답을 낼 때 어느 파트를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쪽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중에서, 그렇죠? A 상자에 나왔을 확률이니까 누가 분모가 되시는 거죠? 감마가 분모가 되는 거고, 그렇죠? 감마가 얘가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중에서 알파는 A를 선택해서 나온 거고 베타는 B를 선택해서 나온 건데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이니까, 그렇죠? 분자에 알파가 들어가시면, 그렇죠? 그래서 유형 3의 정답은 그냥 조 테이블에서 감마분의 알파가 답이 되시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유형 1과 유형 2와 유형 3. 어떤 걸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정보가 주어지는가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 자,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 비가 안 내리면, 그죠? 매진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3분의 2. 됐습니까?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또 주어진 거예요.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40%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면은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
자, 요거는 유형 1번일까요? 유형 2번일까요? 유형 3번일까요? 얘는 유형 2에 해당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형 1번으로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유형 1번으로 문항을 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요까지는 주어져 있는 정보예요. 색깔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정보예요. 있습니까? 빨간색이 결론적으로 물어보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유형 1번은 이 빨간색 부분에 누가 들어가시느냐면은 있습니까? 내일 이렇게 하겠죠. 내일 비가 오지 않고 공연이 매진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매진될 확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될 확률은 이거죠. 내일 비가 안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공연이 매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일 비 내릴 확률이 40%니까 내일 비가 안 내릴 확률은 그렇죠? 60% 10분의 6이겠죠. 자, 근데 비가 안 내렸을 때 매진될 확률은 얼마죠? 3분의 2겠죠. 요거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되신다? 30분의 18이 되시겠다. 이게 유형 1번에 해당되는 문항이에요. 됐습니까? 자, 유형 2번은 그냥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케이스가 나뉘시겠죠. 어떻게?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어요. 비가 온 뒤에 공연이 매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일 비가 오지 않고 공연이 매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수용도로서 해결을 하시라 이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은 40%라고 그랬으니까 10분의 얼마? 4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왔을 때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면 요건 우리 산수까지 해볼게요. 약분하시면 10분의 2, 5분의 1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비가 안 내릴 확률은 10분의 6인 거예요. 10분의 6의 확률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인 거죠. 있습니까? 곱하시면 여기는 3, 2, 10분의 4가 되시겠네요. 그럼 여기는 10분의 2가 되시겠네요. 왜?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10분의 6이어서 얼마라고 하시면 되죠? 5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유형 3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유형 3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시느냐면은 자, 이렇게 물어봐요. 됐습니까? 내일 공연이 매진된 거예요. 내일 공연이 매진되었을 때 그날 비가 왔을 확률. 그렇죠? 이건 물어보는 것이 비가 왔을 확률이에요. 그냥 비 내릴 확률은 40%인데 내일 공연이 매진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을 했을 때 내일 비가 왔을 확률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세 번째 타입이니까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찾아봐야 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공연이 일단 매진되었으니까 얘가 분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연이 매진된 것 중에 요만큼은 비가 안 와서 공연이 매진된 거고 요만큼은 비가 와서 공연이 매진된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비가 왔을 확률이니까 우린 얘가 분자가 되시겠다. 됐습니까? 즉, 이 친구가 분모가 되시고 이 친구가 분자가 되시면 된다. 분모 분자 잘 찾아내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6분의 2에서 3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유형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어떤 유형을 물어보는지를 캐치를 하신 뒤에 거기에 맞는 그죠? 프로세스를 따라 주시면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걸 살펴봤냐면은 조건부 확률이란 걸 살펴봤습니다. 조건부 확률이 최종적으로 뭐였죠? 그냥 일반적인 확률을 계산하려던 중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발생했던 정보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가정을 한 정보인지는 원래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됐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그냥 그거나 그거나 어쨌든 결론은 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냥 똑같다라고 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냥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셔가지고 또 여기 확률론을 전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우리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에서는 자, 이게 사후적인 정보인지 사전적인 정보인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선생님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냥 자, 요런 문장을 읽고 조건부 확률이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